2001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1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오리무중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넓게 퍼진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2001년 교수들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혼란과 불확실성을 반영해 오리무중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1년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화두였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불신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오리무중, 이 단어는 2001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2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이합집산입니다. 이합집산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를 반복한다는 뜻으로 단체나 집단이 이해관계에 따라 뭉쳤다 흩어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사람이나 조직이 목적과 상황에 따라 결속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교수들은 2002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갈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 이합집산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분열과 재결합의 반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2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권력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며 참여정부가 출범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은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4강 신화로 국민적 단결과 열기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갈등과 세대 간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효순미선 양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합집산, 이 단어는 2002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3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다는 뜻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혼란스럽고 체계 없이 움직이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조직이나 사회가 명확한 리더십 없이 혼선을 빚는 상황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교수들은 2003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갈등을 반영해 우왕좌왕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체계와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했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3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치 외교 경제 정책에서 혼선이 빚어진 한 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과 개혁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기존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책 방향이 흔들리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재난으로 안전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우왕좌왕, 이 단어는 2003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방향 상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4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당동벌이입니다. 당동벌이는 같은 무리와는 당을 이루고 다른 무리는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집단 간의 갈등과 분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신과 같은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편은 배척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중국 후한서의 당고열전 서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대립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고사성어입니다. 교수들은 2004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반영해 당동벌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합리적 대화나 타협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4년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해로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촉발시켰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안,
언론관계법 개정안 등 여러 주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대를 설득하려는 논리나 합리적인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동벌이 이 단어는 2004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5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5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상화하택입니다. 상화하택은 위에는 불이 타오르고 아래에는 물이 괴어 있다는 뜻으로 서로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동양 철학에서 자연의 원리와 음양의 조화를 설명할 때 사용되던 말로 위아래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사회적 정치적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교수들은 2005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반영해 상화하택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위정자와 국민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5년은 참여정부 3년차로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된 해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 폭등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논란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계와 산업계 간의 이익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화하택. 이 단어는 2005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갈등과 불균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6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6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미룬부루입니다. 미룬부루는 짙은 구름이 가득 끼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이 성사될 여건은 조성되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동양 고전 인주역의 소각외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입니다. 교수신문이 208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룬부루는 48.6%의 지지를 얻으며 2006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수들은 이 단어를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 경제적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2006년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가 부각되며 상생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주요 개혁 정책들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비판받았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룬부루. 이 단어는 2006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답답함과 불만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7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7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군맹평상입니다. 군맹평상은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평가한다는 뜻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좁은 시야로만 판단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인도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이야기로 맹인들이 코끼리의 일부만 만져보고 자신이 만진 부분이 코끼리 전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편협한 시각과 잘못된 판단을 경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2007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선정한 군맹평상은 당시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조망 없이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2007년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며 정책보다는 서로의 비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이를 두고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고 경제 성장 속에서도 빈부격차와 서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사이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만 난무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군맹평상. 이 단어는 2007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편협함과 분열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8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8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호질기이입니다. 호질기이는 병을 숨기고 의사를 꺼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말로 병을 숨기면 치료할 수 없듯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며 회피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수들은 2008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문제를 반영해 호질기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 회피와 책임 회피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8년은 대한민국 사회가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해로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체계 문제로 촉발된 광우병 논란은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소통 부족과 불신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태도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호질기에 이 단어는 2008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문제, 회피와 불신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9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0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방귀곡경입니다. 방귀곡경은 샛길과 굽은 길이라는 뜻으로 이를 바른 길로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 억지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 율곡이이가 동호문답에서 사용한 말로 소인배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른 길을 벗어나 그릇된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경고하며 쓰였습니다. 교수신문이 216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귀곡경은 43%의 지지를 얻으며 2009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과 정부가 정당하고 순탄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행태를 비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009년은 한국 사회가 여러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정부와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방귀곡경, 이 단어는 2009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부당함과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0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0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장두노미입니다. 장두노미는 머리는 감췄지만 꼬리는 드러났다는 뜻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거짓의 단서가 드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진실을 감추려는 부정직한 태도와 그로 인해 결국 드러나는 허점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교수신문이 212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두노미는 2010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0년은 한국 사회가 여러 정치적 사회적 논란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며 정부의 부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정보 공개 부족과 불투명한 진행 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역시 진실 공방과 의혹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두노미, 이 단어는 2010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불신과 진실, 은폐 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1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1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어미도종입니다. 어미도종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남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여시춘추에서 유래했습니다. 종을 훔치려는 사람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귀를 막았다는 이야기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선정한 어미도종은 당시 사회와 정치권에서 나타난 무책임한 태도와 진실 회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숨기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1년은 한국 사회가 여러 논란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의 부실 관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으로 비판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 파괴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었습니다. 어미도종, 이 단어는 2011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무책임과 진실, 회피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2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거미지탄입니다. 거미지탄은 쌀을 들어 올리며 탄식한다는 뜻으로 쌀 한 대를 올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느끼는 고통과 좌절을 상징합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에서 유래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될 때 자주 언급됩니다. 교수들은 2012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 문제를 반영해 거미지탄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서민 경제의 악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로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이 동시에 겹친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복지 공약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거미지탄, 이 단어는 2012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3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도행역시입니다. 도행역시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오자서라는 인물이 복수를 위해 초나라 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과격한 행동을 하며 사용한 말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경고하는 데 쓰입니다. 교수신문이 622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행역시는 32.7%의 지지를 얻으며 2013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와 달리 퇴행적인 정책과 인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3년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셌습니다.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며 국회는 주요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행역시, 이 단어는 2013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퇴행과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4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자성어 지록위마입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내는 행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뒤를 이은 2세 황제 시기에 재상조고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술수에서 유래했습니다. 조고는 신하들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게 하여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거짓된 행동과 이를 따르는 부당한 태도를 경고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교수신문이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선정한 지록위마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진실, 은폐와 왜곡된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던 사건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구조 실패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 시도가 드러나며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며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록위마, 이 단어는 2014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거짓과 왜곡, 그리고 책임 회피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5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5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입니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여 온통 어지럽다는 뜻으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도자와 혼란스러운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혼용은 고사에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지칭하는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도자의 무능함과 사회적 혼란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2%가 혼용무도를 2015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무능함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은 한국 사회가 여러 사건과 논란 속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메르스 MRS 중동호흡 기증후군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능함이 드러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국외 자원 개발 비리와 경제적 양극화 문제 역시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혼용무도, 이 단어는 2015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무질서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6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6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군주민수입니다. 군주민수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무리다라는 뜻으로 백성이 임금을 떠받들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순자의 왕제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민심이 돌아서고 그로 인해 지도자가 몰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군주민수는 응답자의 32.4%가 선택하며 2016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와 촛불집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16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됩니다.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백만 명이 참여해 평화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민들의 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군주민수, 이 단어는 2016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민심의 분노와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7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7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입니다. 파사현정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파사현정은 불교 삼론종의 기본 교의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사견과 사도를 깨뜨리고 정법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름을 추구하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4%의 지지를 얻은 파사현정이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역사적 순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9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촛불 집회는 평화적인 국민 저항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등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사현정, 이 단어는 2017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 속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8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8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임중도원입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해야 할 일은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논어 태백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큰 책임을 짊어지고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자주 언급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8%가 임중도원을 2018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상과 국내 개혁 정책이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며 도전과 과제를 동시에 안았던 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고 서울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성폭력 문제와 젠더 갈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임중도원, 이 단어는 2018년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과제와 도전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9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1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는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를 비유합니다. 이 새는 어느 한쪽 머리가 없어지면 자기만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결국 양쪽 모두 공멸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불교 경전인 아미타경과 잡보잡경 등에 등장합니다. 공명지조는 운명 공동체의 상징으로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로 쓰입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3%의 지지를 얻은 공명지조가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혼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으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범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제 불평등 문제는 국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미투 운동 확산 등 중요한 변화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공명지조, 이 단어는 2019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2020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이중잣대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조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전통적인 고사성어라기보다는 현대적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 비난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시타비는 32.4%의 지지를 얻으며 2020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교수들은 협업 대신 비난과 갈등만 무성한 사회를 지적하며 이 단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야 간 갈등과 권력 투쟁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정치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이어진 적폐청산 과정에서 여야 간의 도덕적 공방이 계속되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백신 확보 문제 등도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아시타비, 이 단어는 2020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21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묘소동처입니다. 묘소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지방 군인이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임금에게 바쳤던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서로 적대적인 관계여야 할 존재들이 부조리하게 공존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묘소동처는 29.2%의 지지를 얻으며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곳곳에서 공정성과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자들과 이권 세력이 결탁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 간 비방과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고 여야 모두 이권 연루 의혹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백신 접종 속도와 방역,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권력층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묘소동처, 이 단어는 2021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부조리와 불공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2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22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과의불개입니다. 과의불개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공자의 논어 위령공편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의불개는 50.9%의 지지를 얻으며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일삼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큰 사건들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정파 분열과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10월에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발생해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삶고 현상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산 격차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젠더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며 국민들 사이의 분열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의불개, 이 단어는 2022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책임, 회피와 개선 없는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3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23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결리망이입니다. 결리망이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개인적 이익을 좇느라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가르치며 의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리망이는 그 반대로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경고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결리망이를 2023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에서 나타난 이익 추구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도덕성과 공정성이 크게 흔들렸던 해였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공직자의 개인 투자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국과 여당 내부 혁신 논란 등으로 국회는 협치 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삶고 현상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강력 범죄 증가와 교권 추락 문제가 대두되었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리망해, 이 단어는 2023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 부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도량바로입니다. 도량바로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권력이나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타인을 억압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후한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을 어지럽히는 상황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1.4%의 지지를 얻은 도량바로가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과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큰 갈등과 변화를 겪었던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서 국회 개원식 불참과 특별검사 임명 법안 거부권 행사 등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2월 3일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며 정치활동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뻔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으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의 탄핵 요구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며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도량바로 이 단어는 2024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권력 남용과 혼란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